안녕하세요, 북디빌더입니다. 오늘은 에이미 샤 저자의 나는 도대체 왜 피곤할까? 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책 겉표지가 참 귀엽습니다. 마치 월요일에 출근하는 우리들 모습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두 가지 의사 면허를 보유한 전문의로서 코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하버드,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구성은 현대인들이 만성피로를 달고 사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호르몬과 염증, 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내용은 바로 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피로와 장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에너지는 장에서 시작된다.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장이 전반적인 건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과 건강이 어떻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만 피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면역계의 70~80%가 장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장 내부에서는 면역계와 장내 미생물이 끊임없이 소통하여 병원체와 음식 입자, 독소를 물리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종종 이 소통에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장 세균이 음식을 감지해서 면역세포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장 세균과 면역세포는 음식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미 내 몸이 잘 아는 승인 대상이거나 이게 뭐지? 라는 반응을 보이는 거부 대상으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장이 음식을 승인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날 것 그대로의 블루베리를 먹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아이스크림이나 머핀에 든 것이 아닌 천연 블루베리를 의미합니다. 이 블루베리는 위와 장에 들어오면 세균 부대가 블루베리를 검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무엇을 떼어 몸에 보낼지도 결정합니다. 이 품질 검사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복잡한 소통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를 인식하며 장은 면역계와 소통하며 블루베리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장은 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블루베리 승인, 좋은 영양 추출 완료, 피를 통해 영양분 운반 실시. 다음은 우리가 스타벅스 자바치 프라푸치노를 먹었을 때 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라푸치노가 소화기로 이동하면 장 세균은 그 재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끔 우유나 설탕, 시럽 등 일부는 알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은 이 모든 것들을 독소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것이 장에 경보를 울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시럽이나 우유 속 화학물질 같은 가공식품 모두가 경보를 유발하는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결과로 장 세균은 면역계에 뭔가 이상한 놈들이 왔다고 경보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면역세포는 119 구조대처럼 그 지역에 몰려와 해로운 물질을 제거하고 열량, 설탕, 탄수화물, 단백질, 즉 인식 가능한 영양소만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제품이나 방부제는 장벽을 자극해 면역계에 또 다른 경보를 보냅니다. 면역계는 당황한 나머지 그곳에도 119 구조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프라푸치노나 맛있는 빵을 삼키면 이 과정이 장에서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맛있는 빵의 가공 재료가 들어오면 소화기는 이 재료를 낯설다고 분류하고 면역계에서는 확인차 또 다시 119 구조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은 마치 휴무 없이 24시간 풀 교대 근무를 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휴무 없이 근무하던 장에는 극심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귀한 수면 시간을 날리게 되고 장벽과 세균, 장 면역계는 계속 풀 근무를 서게 됩니다. 도저히 쉴 수 없는 시스템 덕에 만성 피로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공식품을 먹는다면 장은 재료를 알아볼 틈도 없어지며 나중에는 음식에서 영양분들도 추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쉴 틈 없이 24시간 풀근무를 섰던 119 구조대가 파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을 이상적인 환경으로 복구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이 현대인들이 만성피로를 느끼는 장과 음식의 핵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10년차 트레이너입니다. 저는 최근까지도 설탕에 중독되어 치팅데이랍시고 무지막지한 당을 섭취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책을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가장 뚜렷해지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크게 다른 점은 내 의지로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지라는 것 또한 참 어렵기도 합니다. 누군가한테 의지는 실행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한테 의지는 배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설탕을 끊게 해준 원동력은 배움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준비한 영상은 사실 현대인들에게 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간절하게 변화를 원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변화로서 새로운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모든 음식의 핵심은 식이섬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애 교대 근무 시스템은 4일이면 바뀌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내가 20년 동안 장애 근로자들을 착취했더라도 우리는 단 4일만 노력하면 새로운 근로기준법을 개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식단에 10% 정도의 식이섬유만 추가됐다면 제 의도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장 근무 환경 개선을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